자, 개념 75번 원리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는 우리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파트인데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합니다. 쌤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이 원리합계를 설명해주는 선생님들마다 뭐 공식을 암기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또 원리를 이해하게 이제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해주시는데 자, 어떨 땐 이해가 가고 어떨 땐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런 문제에는 이해가 가고 이런 문제는 또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쌤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원리합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줄 거야. 그래서 오늘 개념 75번하고 개념 76번에 있는 그 4개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쌤이 정리를 한번 해주고 결론은 공식도 필요 없고 유형별 해법도 필요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게 쌤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원리합계는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원금하고 요게 원래 리가 이자거든.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데 우리 은행에 가면 저축하면은 그 저축한 돈을 나중에 찾을 때 그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잖아. 그 이자를 말하는 건데 이 등비수열에서 말하는 원리합계에서의 이자는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붙는 그 이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으로서의 이자야. 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일단 잘 보세요. 쌤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번 예를 들어. 짜장면 요새 짜장면 가격 얼마죠? 요새 짜장면 한 4,000원 정도 하나요? 3,500원? 4,000원? 뭐 어쨌든 3,500원 4,000원 이 정도 한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냐면 야, 이거 얼마를 얘기해야 되지? 너무 또 작게 얘기하면 쌤 완전 옛날 사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쌤이 솔직하게 해야 되겠지?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 1,700원이었어요. 짜장면 값이 1,700, 와, 두 배가 넘었네요. 그죠? 1,700원이었는데, 이 당시에 짜장면 가격은 1,700원. 이 당시에 지금 현재의 짜장면의 가격은 3,500원에서 4,000원. 그럼 어쨌든 돈의 가치가 변했지. 예전에는 1,7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의 가치였고, 지금은 1,700원이면 뭐야? 짜장 큰 사발을 사 먹고 조금 남는 정도? 네, 그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죠. 그죠? 네, 돈의 가치가 변한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나 편의점 가서 사 먹는 콘 아이스크림 있죠, 콘. 무슨 콘, 이런 거. 네, 콘 아이스크림이 지금 가격이 얼마죠? 가격 1,500원인가요? 1,500원? 1,500원.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얼마였냐면은 500원이었어요. 500원. 자, 얘는 지금 3배가 올랐네요. 3배가. 자, 어쨌든 이것도 얘도 아이스크림의 가치고 얘도 아이스크림의 가치인데 돈의 가치가 분명히 바뀌었죠. 그 쌤이 학교 다닐 당시에는 5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지금은 500원이면 아이스크림 콘을 못 사 먹죠. 네. 그렇게 돈의 가치가 점차 변하는데 짜장면, 콘만 그렇겠어? 모든 항목들이 다 그러겠지. 시대가 변하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바뀔 테니까. 근데 우리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이자를 끌어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거 뭐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대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저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좀 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정도의 원리 이해. 자, 또 하나. 우리 은행에 가면은 복리하고 단리라는 말이 있어요. 복리하고 단리.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사실은 시험엔 얘는 안 나와. 복리만 나오는 거니까 복리는 당연히 이자가 어떻게 붙는다는 얘기냐면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도 돼 이거는. 쌤이 10,000원을 은행에 넣었어. 10,000원을 은행에 넣었어. 10,000원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한 달에 10%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뭐 이런 은행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자를 한 달에 10% 준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가 되지? 그죠? 당연히 요 10,000원에다가 10,000원의 10%인 누구? 1,000원. 요게 이자로 붙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만약에 한 달을 더 가. 그러면
또 이자가 몇 프로 붙어야 돼? 10%가 붙어야 되지. 그럼 얘들 잘 봐봐. 10%가 붙어야 되면 여기에 1만 원에 1,000원의 이자를 붙여줬는데 여기다가 1,000원의 이자를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의 10%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저금한 돈의 10%를 한 번 더 준 거죠. 이런 방법을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달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복리는 뭐냐면은, 복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만큼을 계속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얼마 있어? 내 돈이 11,000원 있죠. 11,000원의 10%는 얼마야? 1,100원이지. 그러니까 봐봐, 1만 원에 플러스 1,000원이 붙은 건 내가 이 전달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고, 여기에 10%의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더 붙어야 돼? 1,100원을 더 줘야 계속 10%씩 주는 거죠. 이걸 복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이 거듭되면 될수록 앞에 있는 금액의 10%만큼을 준다. 이게 복리. 처음에 있었던 10%의 이자를 계속 그냥 보태주기만 하는 거다. 이게 달리. 그럼 당연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얘가 시험에 왜 나오나요, 선생님? 얘가 왜 나오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 내가 A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 자, 잘 보세요. A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P%의 이자를 붙여준다는 거야. P%의 이자를 붙여주면 그 다음 달에 들어있는 돈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A에다가, 그죠? 아까 10,000원. 그 10,000원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의 P%니까 100분의 얼마만큼. 그렇지. 100분의 P만큼을 나한테 주겠지. 괜찮아? 오케이, 나한테 주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 달 더 가보자. 여기서 한 달이 더 진행되면 여기에 P%의 이자가 또 붙겠지. 자, 그러면 얼마의 돈이 내 통장에 찍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내 통장에는 원래 얼마가 있었냐면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P만큼이 있었어. 요게 있었어. 근데 자, 플러스 이자가 붙는 거야. 자, 여기부터 쓰는 게 이자죠. 요건 원래 내가 요 전달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고, 얼마가 붙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P, 이 녀석의 100분의 P만큼이 이자가 되는 거지. 괜찮죠? 요걸 잘 따라와야 돼. 요만큼이 뭐라고? 요만큼이 이자인 거죠. 요만큼 이자. 괜찮나요? 아까 이 앞에서는 누가 이자였고 요만큼이 이자였고. 괜찮지? 자, 이거를 한 번 더 갈 거거든? 한 번 더 갈 건데 이걸 계속 가면 식이 너무 길어질 거 아니야, 그치? 식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식을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정리하면서. 자, 요거부터 정리해보자. 자, 얘를 A로 묶으면 앞에는 1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100분의 자, P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녀석을 또 정리해보니까 얘는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P를 통째로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그러면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P가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럼 앞에선 누가 남고? 당연히 1이 남게 되고, 플러스 뒤엔 누가 남게 된다? 100분의 P가 남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이러고 A를 앞으로 또 빼버리자고. 자, 이 녀석을 A를 앞으로 또 빼버리면 여기에는 1 플러스 100분의 P가 될 거고, 자, 뒤쪽에 1 플러스 100분의 P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 제곱이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다. 자, 정리를 해보니까 마치 A 옆에 1 플러스 100분의 P라는 녀석이 한 번 지나갈 때 한 번 붙고 두 번 지나갈 땐 두 번 붙고, 자, 이런 모습의 규칙성을 띠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이 더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P에 몇 제곱? 세제곱이 붙어주면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 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해가 갔으니까 정리해서 암기해버리자. 자, A라는 돈이 있어. A라는 금액이 있어. 근데 P%씩 이자를 준다는 거야. P%씩 얼마? N번을 준다고 해. N번. N번의 가치 상승이 있었어. 그래서 N번의 이자가 붙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얼마에? 그렇죠. P에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A라는 금액이 P%씩 이자를 N번 준 게 되는 거예요. N번을 지나간 겁니다.
추가로 저금을 한 건 아니야. 처음에 돈을 넣어놓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달이 지났을 때, 세 달이 지났을 때 돈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이게 퍼센트 계산법이에요. 퍼센트 계산법. 자, 뭐 하는지 알고 있지, 지금? 이해 가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만 이해를 하면 돼. 처음에만 이해를 하면 돼. 선생님 왼쪽에다가 정리하면서 갈 거니까. 자, 다시. 원리합계는 뭐라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자 계산은 뭘로 하겠다? 복리계산법으로 한다. 자, 그리고 그 복리계산법의 방법이 이렇게 된다. A라는 돈을 어떻게 한다고? P%씩 N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돈은 어떻게 변한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P의 N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 원리합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그렇죠. 돈의 무슨 계산? 가치 계산. 우리 아까 짜장면값, 아이스크림 그거처럼 돈의 가치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이해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가치 계산표를 그려볼 건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거래를 할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할 거냐면요. 뭐 적금도 부을 거고요. 뭐 할부. 할부로 우리 물건 사고 막 그러잖아. 그지? 할부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한번 받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연금이나 뭐 퇴직금 등등 이런 어떤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돈에 관련된 녀석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각 유형별로 푸는 게 아니라 각 상황들에 대해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죠?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만 하면 되고, 그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가치 계산표라고 쌤이 이름을 붙여봤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자,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름을. 자, 여기 이 표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거래하는 시작점. 그리고 요 세로선이 있는 요 시점 있지? 요 시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거래의 끝점. 거래의 끝점? 좀 이상한데? 거래가 끝나는 시점. 끝나는 점. 시점은 시작점이잖아. 한국말이 참 어려워, 그죠? 거래가 끝나는 지점. 그래, 지점이라고 하죠. 네, 거래가 시작하는 점. 거래가 끝나는 점. 어렵다, 그지? 말이 어렵다, 그죠? 거래가 시작되는 점, 거래가 끝나는 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요 가로선 있지, 가로선. 요 가로선이 바로 이제 요거 가치를 계산하는 선이야. 가치의 계산. 자, 요거를 꼭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쌤, 거래하는 시작점이랑 거래가 끝나는 점은 어떻게 하나요? 요 시작점과 요 끝나는 점은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알겠죠? 제시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경우만 제시를 하는. 이를테면 이런 거? 뭐 적금을 붓는데 적금을 언제, 얘들아, 우리 은행에 적금 언제 찾아요? 한 달 붓고, 두 달 붓고, 세 달 붓고, 네 달 붓고 해서 그게 만기가 끝나면 찾는 거지. 그럼 그게 만기가 언제 끝나? 문제에서 알려줘. 언제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해서 언제 찾는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그 알려주는 걸 찾으면 되고,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 내가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어. 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따가 우리가 문제 풀 거야. 이 시점에 물건을 샀어. 그래서 이달부터 갚기 시작하는 거야.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렇게 해서 10번째 달에 갚았어. 그러면 10번째 달에 갚은 순간에 거래는 끝나는 거지. 그죠? 10번째 달에 돈을 갚고 끝났는데 11번째 달, 12번째 달까지 돈을 계속 갚을 이유는 없잖아. 그죠?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문제에서
모두 다 저 시점을 알려준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할 게 있어. 시점을 알려줄 때, 이 시점을 제시해 줄 때 연초, 연말, 월초, 월말. 자, 이런 표현을 주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무조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놓는 게 좋냐면, 연초는 무조건 1월 1일, 연말은 무조건 12월 31일.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에 월초도 마찬가지. 월초는 무조건 1일, 그리고 월말은 무조건 31일. 물론 30일인 달도 있지만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말고 여기 1일, 31일,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원리합계를 공부할 준비는 모두 다 끝났어. 이것만 알면 끝이야. 이것만 알면 끝이야.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자, 첫 번째부터 정리할게.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뭐다?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돈의 뭐를 계산하는 거다?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우리의 목표. 두 번째, 이자는 뭘로 계산한다? 복리 계산한다. 복리 계산법 이렇게 된다고 알려줬고요. 알겠죠? 저 계산법에 의하여 우린 지금부터 뭘 한다? 가치 계산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치 계산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 정확하게 표기하고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가로선을,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답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쌤의 의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이게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엄청 쉬워요. 엄청 오히려 다른 문제들보다 더 쉬운데 처음에 이해할 때 이걸 자꾸 공식으로 하려고 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제가 공식 없어, 우리. 공식 없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영은이의 부모님은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3년 후 영은이의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쌤이 가치 계산표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 자, 이렇게 표를 먼저 그려. 자, 영은이의 부모님이 요 시점에 뭔가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짰다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매년 말에. 근데 세서 이게 지금 스타트 시점, 여기가 우리가 시작점이잖아. 그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다 끝점을 정해줘야 끝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언제 이 계획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고만 했지, 사실 언제 저 계획을 짰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영은이의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3년 후에. 그러면 매년 말 돈을 넣어서 3년 후에, 그럼 몇 번 넣는 거지, 돈을? 3번 넣는 거죠, 3번. 자, 첫 번째 돈을 넣고요. 두 번째 돈을 넣고요. 세 번째 돈을 넣어서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연이율이 5%이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자, 얼마씩 넣어야 됩니까? 매년 돈을 넣긴 넣는데 얼마씩 넣어야 됩니까? 모르죠? A1씩 넣읍시다. 첫 번째에도 A1 넣고, 두 번째도 A1을 넣고, 세 번째도 A1을 넣습니다. 자, 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문제를 읽어서. 자, 요때 영은이의 부모님이 뭔가 계획을 하셨고요. 요 시점에 계획을 하셨고, 이때부터 돈을 넣기 시작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벌어도 3년 뒤에 우리는 뭘 찾는다? 등록금을 만들어낸다. 얼마 만들어낸다? 300만 원을 만들어낸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썼네. A1씩 3번을
1년에 한 번씩 A1, A1, A1을 넣어서 3년 뒤에, 자, 3년 뒤니까, 그럼 처음에 넣은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처음에 넣은 돈 A1은 통장에 들어있는 채로 몇 년을 가는 거야? 1년, 2년, 3년을 가겠죠. 얘는 1년, 2년, 3년을 가서 여기가 지금 적금을 타는 시점이다. 이 적금을 타는 시점을 문제에서 언제라고 알려줬다? 3년 후라고 알려줬다. 3년 후. 그죠? 문제에서 뭐라 해서 거기다 박스 치세요. 3년 후. 내가 돈을 넣은 지 3년 후.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3년 후. 그럼 3년 후에 돈을 찾을 건데, 이 A라는 돈을 요거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돈. 3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 얘기야. 얼마가 되어 있을까? 두 번째 넣은 돈, 세 번째 넣은 돈은 따로 계산할 거야. 얘만 계산하는 거야. 얘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3년 후가 지나면. 그렇지. 우리 계산했잖아. A에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이율 몇 프로? 5%라고 했네요. 그럼 100분의 5의 그죠?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3년 후 세 번의 이자가 붙은 모양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넣은 돈은 어때? 두 번째 넣은 돈은 어떻게 바뀌어? 요 돈은 요 시점까지 끌고 온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A에 1 플러스 100분의 5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부터? 한 번밖에 못 붙죠? 한 번밖에 못 붙죠? 그래서 A에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넣은 돈, 두 번째 넣은 돈, 세 번째 해에 넣은 돈이 각각의 3년 후 적금을 타는 시점으로 돈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변해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 가죠, 이거? 당연히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의 가치가 제일 많겠지. 이자가 많이 붙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이때 넣은 돈은 좀 덜 붙을 거고 이때 넣은 돈은 얘보다 좀 덜 붙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한 번씩들 붙어서 이 돈, 이쪽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더할 경우에 내가 이 시점에 이 돈을 모두 다 타는 거죠. 이해가지? 그 돈을 얼마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300만 원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자, 됐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지금 이걸 다 더하려고 보니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죠? 이쪽을 이렇게 더하려고 봤더니 이쪽으로 가면서 얼마씩 곱해지는 모습이야. 그렇지. 1 플러스 100분의 5. 1 플러스 100분의 5가 얼마죠? 1.05인가? 1.05? 오케이. 1.05씩 이렇게 곱해져가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였던 거야. 자, 우리 공식 어떻게 되죠?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첫 번째 항 얼마? A의 1.05.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1.05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갔어? 오케이. 이해 갔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밑에 1.05에서 1을 뺐으니까 어떻게 되고 0.05가 될 거고, 자, 위에는요 A가 남고 요 1.05 이거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줄까?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1.05에 몇 제곱? 오케이,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이쪽에 1.05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에는 1.05로 4제곱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다 이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1.05의 제곱이 1.16, 1.05의 제곱.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05의 제곱이 1.16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4제곱이니까 자, 요거를 계산해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요게 오타 같아요. 이게 제곱이면 안 되죠. 4제곱을 주던지 아니면 3제곱을 주던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바꿀게요. 요거를 3제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다 바꿔줘. 알겠죠? 이거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세제곱으로 바꾸면 계산이 가능하지. 그죠? 4제곱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쪽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 녀석을 뭘로 쓰면 돼? 1.16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1.16에서 1을 빼니까 얼마? 그렇지. 0.16 되겠죠. 자, 됐어. 0.16 되면 이쪽은 지울게요. 이쪽 지우고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가자. 밑에 얼마였어? 0.05였고 위에 a 곱하기 얼마 있었고 1.05가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1.16에서 1을 뺐으니까 얼마가 있으면 돼? 0.16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00만 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요거 0.05는 100분의 5잖아. 이 녀석이 100분의 5고요. 얘는 얼마? 100분의 16 될 테니까, 그지? 100분의 100분의 이렇게 없어져도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5분의 16, 그 다음에 1.05니까 결국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300만 원에다가 여기 5분의 16이 있으니까 16분의 5가 일단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100분의 105죠? 100분의 105니까 얘는 105분의 100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아, 숫자가 좀 복잡하다. 그죠? 이렇게.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숫자를 주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미리 해놨어. 그죠? 해놔서 얼마가 되냐면 이거 계산하면 937500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93만 7,500원을 매년 저축하면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와, 100만 원씩 3번을 해야 300만 원인데 얘는 93만 7,500원만 저축을 해도 300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자가 꽤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쌤이 일부러 천천히 했거든? 일부러 천천히 했는데 이 계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이 계산이 생각보다 쉬운 계산을 줄 거니까, 혹은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이 식 자체가 보기 중에 있는 문제들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에는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 표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표를 만드는 거에만. 알겠죠? 이렇게 한 문제 더 풀어보자. 한 문제 더 풀어보자. 다른 유형으로 해서 한 문제를 더 가볼게요.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 아영이는 올해 초에 2천만 원인 자동차를 1,000만 원을 주고, 일단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갚기로 했대. 그런 다음에 올해 말부터, 자, 올해 초에 샀는데 올해 말부터 일정 금액으로 5년 동안 나누어 갚어. 그럼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자,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치계산표 그려. 가치계산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시점을 잡아. 내가 이 시점에 차를 구입했어. 얼마짜리 차를 구입했어?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은 지급을 한 거야. 그죠?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일단 1,000만 원은 의미가 없어졌지?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 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어. 이게 언제 구입했대? 거기서 올해 초에, 연초? 연초면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1월 1일로 간다 그랬지, 그쵸? 오케이. 1월 1일로.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갚기로 한 거야. 할부로 갚기로 했는데, 올해 말부터 1월 1일 날 차를 사서 언제부터 갚기로 했냐면, 12월 31일 날, 올해 말부터 갚기로 했단 말이야. 올해 말부터 매년 일정 금액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아, 이게 첫 번째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이렇게 있고, 몇 년에 나눠서 갚는다 그랬어? 지금 문제 그 아연이 맞나요? 우리 아영이야. 아영이가 몇 번? 5번에 걸쳐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게 5번째 나눠서 갚기로 했다. 자, 그러면 내가 할부로 차를 산 거니까 그 자동차 회사하고 나하고의 이 거래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마지막 할부금을 갚는 날 끝나겠죠. 마지막 할부금을 갚고 뭐 더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지. 자, 이쪽으로 와봐. 요 문제는 아까 뭐였어?
3년 후라고 했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돈을 넣기 시작한 순간부터 1년 후, 2년 후, 3년 후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알려줬으니까 여기로 가치계산표의 마지막 적금타는 시점을 정한 거고, 지금 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할부를 끊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눠서 갚는다고 했어. 그럼 당연히 다섯 번째 할부금을 갚는 날에 거래는 끝나겠죠. 그래서 세로선을 여기다 딱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뭐라 그랬죠? 거래가 끝나는 지점이라 했어. 끝나는 지점. 자, 이랬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얼마씩 갚아야 된다고? 몰라. 이걸 문제야, 지금. A1씩 갚을 거야. A1 갚을 거야. A1씩 갚을 거라고요. 갚을 거라고. 자, 그럼 됐어. 그럼 내가 넣은 돈이 이 시점으로 모두 같이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요 A1부터 가볼게. 이 돈은 이 시점으로 오면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붙네, 네 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에 1 플러스 100분의 이자 얼마라고 돼 있지? 이자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저 밑에 있다, 단 이렇게 돼 있네, 그죠? 1년마다 몇 퍼센트? 15%래. 오, 이자 엄청 비쌉니다. 15%. 이게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갚은 돈. A에 1 플러스 100분의 15의 세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갚은 돈. 네 번째 갚은 돈. 마지막 다섯 번째 갚은 돈까지 다 쓰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땡땡땡 맨 여기 뭐가 된다? A가 얘는 이자가 붙지 않잖아. 그냥 그날 끝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은 왜 내가 갚은 돈에 이자를 붙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따 설명해 줄게. 왜 이자를 붙이는지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냥 갑니다. 일로 계산을 다 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불러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을 모두 다 더해. 여기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더하면 이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은 할부금.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야.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내가 갚은 할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A야, 5A. 맞잖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A1씩 5번 나간 거니까 5A라고, 5A. 여기에 있는 돈을 이걸 다 더한 건 뭐냐면 내가 갚은 할부금의 가치예요, 가치. 어떤 시점에서? 이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가치를 계산한 거야. 이해가지,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 가치가, 내가 갚은 돈의 가치가 얼마와 같으면 되는 거야? 1,000만 원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왜 말도 안 돼? 자, 여기서 경제관념, 여기서 잘 들어. 이게 어려운 포인트야.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1,000만 원을 빌렸어. 내가 이걸 5번에 나눠서 갚기로 했어. 근데 내가 만약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5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을 갚은 거야. 그럼 되는 겁니까? 안 되지. 그거는 엄마한테 돈을 빌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그건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내가 너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난 이자가 붙었을 텐데, 난 네가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나는 이 이자를 못 받았으니 너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맞죠? 경제 논리상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자가 붙은 만큼, 예를 들어, 자, 요걸 이해해야 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자,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어. 이자가 별만큼 붙었어. 근데 내가 이걸 5번에 나눠 갚기로 했어. 그럼 당연히 이 1,000만 원을 5번에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아니야.
이게 또 왜 아니냐면 또 반대로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아 생각해봐. 나는 그럼 그렇게 안 할래. 난 그렇게 안 하고 이걸 5번에 나눠서 갚은 금액이 여기 있다고 하면, 아니 나도 이거를 당신한테 5번 나눠서 이걸 5번 나눠서 갚지 않고 이걸 5번을 은행에 저축했다가 한 번에 갚으면, 그렇죠? 어차피 난 당신 돈을 갚을 건데 이 5번에 나눠서 갚을 돈을 모아서 은행에 매달 돈을 넣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걸로 갚으면 난 손해지. 이렇게 갚으면 손해지. 그러니까 그걸 좀 빼줘야지. 자,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내가 너를 안 빌려주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을 거니까 너는 그 이자까지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 이자를 보태서 5등분해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을 갚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지. 당신 생각만 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그 5번에 나눠서 갚을 돈, 요 동그라미 요 돈을 당신한테 갚지 않고 5번 은행에 집어넣었다가 탁 찾으면 이 돈이 나도 늘어날 텐데, 왜 당신은 5년 동안에 붙는 이자를 나한테 한 번에 나눠서 갚으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매달 붙을 만한 이자를 나눠서 계산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이런 거 다 계산하기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다시 넘어옵니다. 이 복잡한 말들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A 넣은 돈을 여기다 모두 합치면 뭐가 된다고? 이게 내가 갚은 할부금의 가치. 근데 이 돈은 뭐지? 이 돈 내가 갚을 할부금이지.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돈도 같은 시점에 가치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 시점으로 돈을 맞춰주는 겁니다. 얘가 이 시점으로 돈을 맞춰주면 저 돈은 어떻게 변할 거야? 1000만 원에 1.15, 그죠? 1 플러스 100분의 15, 1.15에 얘는 몇 칸을 왔어? 1칸, 2칸, 3칸, 4칸, 5칸을 왔네? 그럼 이자가 5번 붙겠지. 이해가요? 자, 그럼 봐봐. 자, 요 돈이 무슨 돈이냐면 내가 갚을 할부금이 아니고 이 할부금의 뭐다? 가치다 이 얘기야. 가치다 이 얘기야. 가치. 우리 원리학교의 목적이 뭐였어?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였어. 자, 네가 1000만 원을 나한테 할부로 해줬는데 나한테 할부로 안 해주고 네가 만약 은행에 넣었다면 이 돈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매달 갚을 돈도 너한테 주지 않고 은행에다 모조리 한 달씩 저금을 하면 이런 돈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돈이 같으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요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원리합계는.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갚아야 되는 쪽, 즉 돈을 주는 쪽과 돈을 받는 쪽, 혹은 돈을 갚아야 되는 쪽, 그 어느 쪽에서도 손해를 보는 쪽이 나오면 안 된다가 이 원리합계 문제들의 핵심이야. 알겠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 두 가치를 같게 만들 거니까 얘는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이죠. 계산해 볼게. 여기로 올라갈 때마다 1.15씩 곱해지고 있으니 갈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첫 번째 항, 이번엔 첫 번째 항 A죠. 괄호. 얘들아, 얘는 왜 첫 번째 항이 A고 얘는 첫 번째 항이 A에 1.25가 붙어?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거라고. 식을 써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선생님 왜 이럴 때는 붙이고 이럴 때는 안 붙여요? 아니, 문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문제마다 다 똑같아? 그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냥 문제에 내가 가치 계산표를 쓴 대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1.15 항의 개수 몇 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항의 개수 5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내가 갚은 할부금의 가치. 이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같다? 내가 갚을 할부금의 가치. 얼마? 1000만 원에 1.15의 5제곱과 같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에서는 뭘 알려주겠어? 1.15의 5제곱의 값을 알려주겠지. 문제에서 얼마로 알려줬나요? 1.15의 5제곱은 2라고 알려줬네요. 2. 아, 요게 2래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계산은 쉽게. 아까 요 문제가 약간 복잡했던 거지. 그래서 요거 오타 때문에. 자, 어쨌든 요게 2가 된다 이거죠. 나머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계산을 하시면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300만 원이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을 1,000만 원을 주고, 그죠?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할부로 끊었는데 그 할부 금액을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럼 5번 하면 얼마야? 1,500만 원 아니에요? 1,500만 원. 이자가 엄청 비싸네요. 그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지. 자,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우리 문제를 푸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정리를 하고 이어서 계속 갈 건데, 계속 가도 계속 같은 얘기만 할 거야. 계속 같은 얘기만 할 거야. 자, 얼른 필기하고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